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울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만들다 보면은 막 IC가 많아질 거예요. IC를 막 AND OR NOT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논리를 사용해서 막 만들어요. IC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의 부피가 점점점 커질 거예요. 제품 커지면은 무게도 무겁고 들기도 힘들고 디자인에도 제약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IC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그 밖에 문제도 많아요. IC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로를 거칠 때마다 딜레이가 생겨요. 작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IC가 많으면 속도도 느려지고 부피도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품의 단가가 가격이 제작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는 최대한 간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간소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울대수의 공리와 법칙들이에요. 이 공리와 법칙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리는 세 가지의 공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리, 공리 1. A가 1이 아니면 A는 0이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면은 A는 1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공리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A는 0 아니면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입력 신호는 반드시 0이나 1 둘 중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0이나 1 입력 신호가 같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어요? 회로에서 플로팅 생긴다고 했었죠. 플로팅 현상이 생기면 회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입력 신호에는 반드시 0이나 1 신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공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공리 2. 두 번째 공리는 오화 연산에 관련된 공리예요. 오화 연산에서는 어떻게 되냐? 0, 5와 0은 얼마였었죠? 0, 5와 0은 0입니다. 1, 5와 1은 얼마일까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0, 5와 1은 얼마예요? 이거는 1, 5와 0과 같고 결과는 1이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공리가 되겠는데요. 그거를 좀 더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5와 A는 A이고 A, 5와 0은 0, 5와 A와 같으며 이 결과는 A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공리가 됩니다. 그리고 공리 3, 세 번째 공리예요. 세 번째 공리는 AND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0 AND 0은 얼마죠? 0이었었죠? 1 AND 1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 AND 1은 뭐랑 같아요? 1 AND 0과 같으며 그리고 이 결과는 무엇이다? 0이다. 공리 3. 이거를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AND A는 반드시 A이며 A AND 0은 0 AND A와 같으며 이 결과는 반드시 0이 된다라는 게 세 번째 공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리 3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연산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법칙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법칙은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뭘까요? 수학에서 교환 법칙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같다. 교환 법칙이었었죠. 우리 부울대수 논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A, O와 B는 B, O와 A랑 같아요. 그리고 AND 연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A and B는 B and A랑 같다. 이게 첫 번째 법칙, 교환 법칙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이제 결합 법칙인데요. 결합 법칙.
네, 일단 결합 법칙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산 우선순위예요. 연산 우선순위. 수학에서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었죠. 뭐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빠르다.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연산. 그리고 연산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연산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연산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부울대수에서도 연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괄호입니다. 괄호. 수학에서도 괄호가 연산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되죠. 괄호 안에 있는 연산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로 오게 되는 것은 낫연산이에요. 낫연산. 두 번째는 뭐 이런 A, 낫 할 때 낫연산이 2순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AND 연산이 돼요. AND 연산, A, AND,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AND 연산이 세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오는 게 O와 연산이 되겠습니다. A, O와 B 이렇게 연산 우선순위가 되겠는데 우선순위 가로를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not, and, or 그리고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장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연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합 법칙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결합 법칙은 무엇이냐? A, O와 B, O와 C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으면은 우선순위가 O와 O하니까 같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A, O와 B부터 하고 마지막 그 다음에 O와 C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결합 법칙은 A, B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B, C를 먼저 해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A, O와 B, O와 C가 있는데 A, B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B, O와 C를 먼저 해도 우리가 원하는 논리 결과는 똑같다. 진리표는 동일하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 되겠고요. AND 연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A, AND, B, AND, C가 있는데 이거는 A, B를 먼저 계산을 하든 A, AND, B, AND, C가 있을 때 B, C를 먼저 계산을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이게 두 번째 법칙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무엇이냐? A, AND, B, O와 C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B, O와 C를 가로 안에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1순위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AND 연산을 하게 되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 A, AND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B와 C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AND, B, O와 A, AND, C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뿌릴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AND, OR로 했었는데 O와 AND로 해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A, O와 B, AND, C라고 돼 있을 경우에도 분배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OR을 안으로 뿌립니다. A, O와 B, AND, A, O와 C가 되겠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은 꼬이게 되죠? O와보다 우선순위가 AND가 높아버려요. 그런데 A와 B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로로 끌어올려줍니다. O와 연산자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O와 연산 역시 AND 연산으로 묶여있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법칙은 부정 법칙입니다. 부정 법칙. 부정 법칙은 무엇이냐? 두 번 부정하면은 긍정이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A를 한 번 부정해요. 그리고 가로로 해서 한 번 더 부정을 합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냐? A랑 같다. 0을 두 번 부정하면 0이고 1을 두 번 부정하면 1이 된다라는 게 부정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법칙은 흡수 법칙이에요.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A, AND, A, O와 B라고 쓸 경우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A가 됩니다. A. OR을 먼저 하고 AND를 나중에 하게 되겠죠.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라고 하면 AND 연산의 한쪽이 0이 차지하게 되면은 결과는 반드시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면은 0 동일하게 될 거고요. A가 1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A가 1일 경우에는 A가 1이면 AND의
한쪽은 1을 만족시켰고요. 반대쪽도 1이 돼야 다시 결과가 A가 돼서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오화 연산입니다. 오화 연산의 한쪽 값이 이미 1을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1이면은 이 오화 연산은 1이 돼요. 그래서 A가 1일 경우에는 1 and 1이기 때문에 결과도 1. 흡수 법칙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흡수 법칙 이 앞쪽에 있는 식을 보면은 뭐 할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분배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보면은 A and A와 A and B가 될 거예요. 근데 A and A는 뭐죠? 공리 3. A and A는 A다가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A 와 A and B가 되겠죠. 즉 흡수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은 A와 A and B다. 그리고 이 결과는 A다. 똑같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울대수의 5가지 법칙을 알아봤고요. 이 5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예제는 A와 A not and B가 되겠습니다. A와 A not and B 우선순위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A not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and 연산, 마지막으로 O와 연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보면은 현재 뭐가 연산자가 게이트가 몇 개 쓰여요? 3개 쓰입니다. and와 not이 하나씩 쓰이도록 하겠죠. 이것을 이제 간소화 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간소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먼저 앞에 풀어줄 거는 일단은 좀 더 풀어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 수식을 푼 다음에 간소화를 시키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법칙 중에 다섯 번째 법칙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5번째 법칙은 흡수 법칙이었습니다. 흡수 법칙 바로 앞에서 했었는데, 이 5번째 법칙 흡수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A와 A and B는 A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A가 있죠? 이 A를 A와 A and B로 바꿀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와 A and B로 바꾸고 뒤에 O와 A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둘게요. 이게 총 A예요. and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현재 묶어놨는데, 이 상태로 하는 거는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5번째 법칙 흡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했고, 여기서 결합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보면은 5와 5하죠. 5와 5하면은 뒤에 거를 먼저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A and B면은 B and A랑 똑같게 되겠죠. A, 5와 가로 열고 B and A, 그리고 5와 뒤에도 순서 바꾸면은 A, not이 될 거예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2가지를 이용해서 일단은 수식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이용할 법칙은 분배 법칙이에요. 뒤에 보면은 B and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B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역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B and A와 A not이라는 결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또 풀어볼 텐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요 가로 안에부터 해야 되겠죠? A와 A not 뭐가 될까요? A가 1이면 A not은 0이고 A가 0이면은 A not은 1이 됩니다. 5와 연산인데 둘 중 하나가 반드시 1이 들어가요. 공리 2. 둘 중 하나가 5와 연산에서 하나가 1이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1이다 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AND 연산에 한쪽 결과가 1을 만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공리 3. AND 연산에서 한쪽이 1이면은 그 결과는 나머지 한쪽과 동일하다 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A, O와 B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O와 연산, not 연산, OR 게이트, not 게이트, AND 게이트 이 3가지 게이트가 쓰였는데요. 앞에서 배운 5가지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 법칙은 사용이 안 되긴 했지만 4가지 법칙을 사용해서 간소화를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3개의 게이트가 OR 게이트 1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 풀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예제도 간소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이 아니지 2번이죠. 두 번째 문제는
A and A not O와 B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처음 해줘야 될 건 뭘까요? 처음 해줘야 될 거는 느낌 오죠? and O와 분배 법칙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 and A not O와 A and 다시 쓸게요. A and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A and A not 뭐가 될까요? A가 0이면 A not은 1이고 A가 1이면 A not은 0이 됩니다. AND 연산인데 둘 중 하나가 반드시 0이 들어가게 돼요. 공리 3 AND 연산에서 한쪽이 0이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0이다가 되겠는데요. 즉 0, 5와 A and B가 됩니다. 5와 연산에서 한쪽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공리 2 5와 연산에서 한쪽이 0이면은 반대쪽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게 공리 2였죠. 공리 2를 적용시키면 이 결과는 A and B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왔네요. 처음에는 AND 연산, NOT 연산, OR 연산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가 사용을 되었었는데요. 앞에 공리와 법칙들을 이용해 가지고 간소화를 시키자 AND 게이트 하나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울대수의 공리 세 가지야, 기본 공리 세 가지야, 5가지 법칙을 알아봤고요. 그 공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 2개까지 풀어봤는데요. 처음에 조금 어색할 거예요. 이게 수학이랑 기호가 비슷한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칙은 수학이랑 좀 수학 연산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기도 한데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